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력의 천재 기술사 취득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 공부 없이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말 공부 없이 점수가 올라가냐고요? 네, 사실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그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템빨입니다. 아래의 영상에서처럼 거북이도 바퀴를 달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템을 쓰는 것에 대해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게임 세계에서 내가 어렵게 구한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쉽게 구매해서 쉽게 강한 캐릭터를 노력 없이 만드는 것을 보고 야 너 템빨이지 하고 이를 비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맨몸으로 적을 멋있게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하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장비는 우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템의 사용으로 비약적인 점수를 향상시킬 수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날의 컨디션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모든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험에 앞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볼펜입니다. 볼펜은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큰 거? 다용도? 멋진 거? 기술사 필기시험은 모든 답안을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기술사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을 보면 한 가지 그리고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날 사용한 볼펜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적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좋은 필기구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기 기량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볼펜을 쓰시면서 글자가 잘 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볼펜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볼펜을 쓰면 글씨가 예뻐져서 가독성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좋은 볼펜을 사용했을 경우 볼펜똥이 많이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답안지가 볼펜똥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자와 또 손에 묻어서 시험과 공부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첫 번째 영상 마음과 생각 편에서 잠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예전에 아는 형 축가해주고 선물 받았던 제 볼펜입니다. 이 볼펜에 대해서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축가하고 볼펜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야, 있는 사람이 더하네. 진짜 고작 그 볼펜 하나 주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볼펜 가격을 인터넷에 조회해보고 볼펜이 정말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한 것이 그냥 돈으로 주지 왜 볼펜을 줬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볼펜을 나중에 정말 잘 활용했고요. 그 형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볼펜이 합격에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또 이 볼펜 때문에 반대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가기는 정말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할 때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게 이 볼펜인 만큼 공부 시간 내내 새겨진 이 글을 보면서 반드시 기술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니까 공부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리고 좀 비싼 볼펜인 만큼 부드럽고 굵은 글씨로 또 글도 잘 써졌습니다. 그리고 이 볼펜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원래 이 볼펜의 용도가 서명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무거워서 시험 준비 중에 그리고 시험 당일날 팔이랑 어깨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기술사 시험 마지막 교시인 4교시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팔이 너무 아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볼펜 선택이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글씨체에 따라서 시험 판단을 마음대로 한다고요? 시험 판단은 감정과 상관없이 객관적이어야 하나 결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서술형인 것만큼 사람이 직접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두 글씨를 한번 비교해봅시다. 어떤 글씨가 전문성이 느껴지시나요? 기술사 시험에서는 대체적으로 굵고 큰 글씨체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답안 작성 시에 굵은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생물학적 연구 결과로 접근하자면 노벨상을 받은 신경과학자 제럴드 에들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각의 입력 경로가 모두 기억된 정보와 즉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배제한 채 대뇌피질로 입력되는 감각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요. 즉 인간 감각은 모두 과거에 경험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채점자의 감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드러나는 글씨체는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볼펜을 쓸지 알아봅시다. 저는 볼펜을 두 종류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 펜을 두 종류로 나눠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단권화 작업할 때는 최대한 책의 좁은 공간을 활용하거나 작은 포스트잇에 많은 내용을 담아야 했기 때문에 얇은 펜을 사용했었고요. 시험 연습용이나 또는 책을 필사에 옮길 때는 시험 조건과 가장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굵은 볼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펜을 써야 하냐고요? 필기용으로 사용했던 얇은 볼펜은 유니볼 시그노 제품이 좀 좋았고요. 시험 대비용으로는 굵은 제트스트림이나 모나미 볼펜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볼펜은 직접 다 써보고 괜찮았던 볼펜들을 적어본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걸 써야 하실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그냥 이거 쓰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볼펜은 굵은 글씨가 가능하면서도 좋은 필기감을 유지하며 동기부여를 위한 나만의 각인까지 가능한 펜입니다. 게다가 국산입니다. 이 볼펜을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필기감이 놀라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이 볼펜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이 볼펜의 존재를 알았다면 저는 무조건 이 볼펜을 썼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인도 예쁘게 되었네요. 네, 원래 잘 알고 계셨던 그 모나미 153은 아니고요. 생긴 건 동일하지만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정말 부드럽고 필기감이 좋습니다. 모든 물건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만원 정도로 일반 볼펜보다는 좀 고가입니다. 하지만 리필심의 형태를 보아하니 일반 볼펜보다 훨씬 오래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 필기감에 이 정도 가격이면 되려 저는 가성비 제품이 아닐까 하고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며칠 사용해본 결과 고무 그립이었고 조금 무거운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심각할 정도로 불편한 건 아니고 되려 무게중심이 좀 낮아서 손의 부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좀 검색해본 결과 몇 개월 써보면 표면에 칠이 좀 벗겨진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랙이나 화이트 중에는 블랙을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글씨가 조금 얇다고 느끼시면 1mm 볼펜심으로 구매하거나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아이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자입니다. 시험시 생각보다 표나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 칠 당시에는 도형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도형자의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번 이 규정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방한자라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를 사용했었는데요. 자에 눈금이 있어 아무래도 수직으로 줄긋기가 용이했습니다. 자의 길이는 15cm의 경우 시험지 종이보다 약간 짧고 30cm 자는 좀 긴 편이어가지고 20cm 자가 가장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모닝글로리에서 나온 숫자 눈금 뒤편에 철판이 달려있는 커팅용 방한자를 사용했는데요. 줄긋기도 용이하고 좀 튼튼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 아이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장 같은 경우 학교이다 보니 의자와 책상의 상태에 따라 시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방석을 사용하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무래도 시험 준비 기간을 장기간 했을 경우에 허리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 방석을 꼭 추천드립니다. 최근 커블이나 로이첸 등에서 나온 기능성 방석을 써봤는데 허리에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몇 년 전 이런 제품이 없어 백조이라는 제품을 썼었는데 기능성임에도 컴팩트해서 도서관 갈 때 항상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서대, 이건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이걸 만약 쓰지 않았다면 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책을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목이 많이 구부러지고 자세도 구부정해지더라고요. 제가 비타민이라고 적어놨지만 이런 기능성 식품을 함께 복용해주는 것도 참 시험 준비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잘 활용했었는데요. 좀 큼지막한 사이즈를 구매했었고 책에 없는 내용을 적어 필요한 위치에 붙여두었더니 추가사항을 찾기도 편하고 책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물을 마시러 나가거나 하기 불편해 텀블러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집에 굴러다니는 텀블러 아무거나 들고 나갔다가 텀블러가 가방 안에서 쏟아져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중한 책이 젖을 수도 있으니 텀블러 사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장 갈 때 챙겨가면 좋은 아이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위에 5가지는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이고요. 아래 6가지 아이템 또한 준비하셔서 100%의 역량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경우 시험 당시 통증이 있어 미리 파스를 붙이고 갔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시험 전 심신안정제를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따로 도핑 테스트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최고의 실력자가 되어 시험을 쉽게 합격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아이템은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커트라인 점수인 딱 60점으로 합격하신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저의 경우 최종 필기시험 결과가 딱 평균
360점을 받고 합격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챙겨간 아이템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 불펜에서 59점을 받았다면 또 6개월을 준비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생업과 상관없는 취미 활동에도 최고급 장비를 씁니다. 이 시험은 어쩌면 우리의 생업이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를 얼마나 빨리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승패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력 향상에 정말 최대한 힘쓰십시오. 하지만 역량 발휘를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응원하며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5, 4, 6.